저는 프리랜서라 안 되겠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하고 있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 실제로 자주 하시거든요. 하지만 채무자회생법상 소득이나 직업의 형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가용소득이에요. 안녕하세요. 회생이 답이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사대보험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또는 재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의 이런 오해를 살펴보면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의 핵심 요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 첫 번째는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가 1억이신데 본인의 재산이 9천만 원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산의 유무가 아니라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냐 이런 거죠. 두 번째 요건은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저는 프리랜서라 안 되겠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하고 있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 실제로 자주 하시거든요. 하지만 채무자회생법상 소득이나 직업의 형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가용소득이에요. 가용소득이란 본인의 월 소득 중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실제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분이 있다고 해보면요. 부양가족이나 생활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다 다르거든요.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는 분과 혼자 사는 분의 가용소득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최저 생계비가 다르게 책정이 되니까요. 세 번째 요건은 채무가 법정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이 금액이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와 지연 손해금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 요건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신청자가 회생 기간 동안에 변제하는 변제금의 총액이 그 신청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액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50만 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한다고 치면 이제 36개월간의 총 변제금이 1,800만 원이 되는데 만약에 이분한테 2천만 원짜리 차량이 있다면 월 변제금을 올려서 적어도 재산 2천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요건은 이전에 이미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까지 받으신 경우라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으신 경우에는 5년, 개인 파산으로 면책을 받으신 경우에는 7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채무를 부담을 했거나 사치나 도박으로 재산을 낭비한 경우, 이런 경우 등에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실을 봐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투기성 채무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투자 손실의 규모,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투자하게 된 경위, 어느 법원인지, 관할 법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한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신청 요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이 높아서 혹은 재산이 있어서 프리랜서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회생을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의 경우 월별 수입이 불규칙하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6개월이나 지난 1년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월급이 높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양가족이 많거나 고정적인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등에는 가용소득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재산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임차 보증금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소액 보증금은 제외되고 또 다른 재산들의 경우에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만 지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